영원한 국수의 고장, 전주에서 펼쳐진 제23회 이창호배 전국 아마바둑 선수권 대회 시니어 여성부 결승전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설의 전주 출신인 권주리 프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주는 이창호 국수의 고장뿐만 아니라 나현 선수, 권주리 선수를 포함한 많은 바둑 강자들이 즐비한 곳인데요. 이창호배가 그래서 매년 성황리에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년 600명이 넘는 바둑 선수들이 참가하고 있고요. 23년째 많은 바둑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도 이창호배의 명예를 안기 위해서 많은 바둑 팬들이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어떤 대회인지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23회 이창호배 전국 아마바둑 선수권 대회 이창호 사랑회와 전주시 바둑협회, 전주시 체육회가 주최 주관을 맡았고요. 전국 최강부, 전국 시니어 여성부, 학생부, 동호인부 등 많은 부문으로 나누어져서 치러졌습니다. 네, 2022년 11월 12일, 13일 양일간 열렸고요.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교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결승전에서 양창현 선수와 안재성 선수가 만났는데요. 이 현장 소식을 듣기로는 안재성 선수의 우승을 점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안재성 선수는 내셔널리그에서 14승 0패라는 전무후무한 성적을 거둔 선수인데요. 그래서인지 많은 바둑 팬들이 안재성 선수의 우승을 점쳤는데요. 네. 그에 반면에 양창현 선수도 사실 우승 경력이 있는 아마 강자인데 이 전북협회 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 대회 진행과 총괄을 맡았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양창현 선수는 이창호배뿐만 아니라 전북에서 열리는 많은 대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특히 후왕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양창현 사부님께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네, 권주리 프로를 키워낸 선수라고 하니까 오늘 내용이 더욱더 기대되는데요. 결승전에서 양창현 선수와 안재성 선수가 만났습니다. 대국 현장으로 가보시죠. 제23회 이창호배 전국 아마바둑 선수권 대회 전주대학교 체육관에서 펼쳐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바둑 팬들이 몰려들었는데요. 이 이창호배는 전주의 관계자분들도 관심을 크게 갖는 대회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창호 국수가 직접 오시는 대회인 만큼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노각수 전주바둑협회장의 대회 개시 선언이 있었고요. 선수들이 이 넓은 곳에서 한자리에 모여 다 같이 대국을 펼쳤습니다. 안재성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정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선수들이 이 전주시 바둑협회를 찾아주었습니다. 이창호 국수가 우리 전주에서 태어나서 전주가 이제 고향이고 우리 잘 압니다. 이 시기에 좀 하시던 부친 뭐 이래서 참 굉장히 우리 뜻있는 이창호 국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전주가 어떻게 보면 바둑의 메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대회 이런 큰 대형 대회들을 전국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금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지나가지만 내년도부터는 우리 이창호 사랑의 이 바둑 대회를 전국 대회 아주 크게 규모 있게 좀 잘 준비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 바둑을 통해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 시니어 여성부에서 안재성 선수와 양창현 선수가 만났습니다. 이제 이 단판으로 우승자를 가리게 되는데요. 양창현 선수입니다. 아마추어 시니어 랭킹 13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2021년을 대통령배 시니어부 4강까지 오른 바 있습니다. 네, 안재성 선수입니다. 아마추어 시니어 랭킹 12위, 또 올해 평창 평화도시 시니어부 4강까지 오른 바 있습니다. 정말 강력한 두 아마 강자가 만났는데요. 자, 양창현 선수의 흑으로 시작합니다.
이 대회가 사실 제한 시간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속도감 있는 대국을 보여줬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바둑은 굉장히 속기 바둑이기 때문에 이 시간 배분을 잘해야 바둑 내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일지 더 궁금해지고요. 사실 이렇게 좀 사람들도 많고 넓은 장소에서 대국을 하다 보면 집중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이 많은 대회에서는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집중력이 어떻게 대국에서 발휘되느냐에 따라서 이 대국 결과가 갈리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초반 포석부터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양창현 선수도 역시 3-3이 비어있으면 바로 들어가고요. 네, 3-3은 인공지능 이후로 가장 많이 두어진 수순인데요. 네. 역시 3-3을 팠습니다. 인공지능 정석 중에 하나죠. 3-3 정석이 또 간명하게 마무리가 되고, 안재성 선수가 그 바둑계 핫한 붐을 일으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유창혁 대 아마 5강 특집에서 7연승을 거두면서 이름을 좀 크게 알렸거든요. 네, 역시 아마와 프로의 대결에서도 큰 이슈를 끄는 대회였는데요. 안재성 선수가 거기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또 그렇게 성적을 낼 수 있었던 비결도 사실 인공지능 공부라고 들었습니다. 네, 평소에 인공지능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기로 알려졌는데요. 인공지능 이후로 또 성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자, 그에 비해 이번 대회 주최 주관을 위해서 양창현 선수가 정말 많은 힘을 썼고 또 본 대회 현장에서 진행을 맡으면서 굉장히 바빴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현장 진행을 맡게 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도 결승전에 진출을 했고요. 자, 양창현 선수는 좌상 쪽 3-3까지 들어가네요. 네, 역시 3-3을 양 3-3을 파는 수도 굉장히 많이 두어지는데요. 여기서 백의 선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일단 좌하 쪽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냥 늘어가는 수도 있을 거고요. 네, 늘어가는 수도 있고요. 바로 젖혀가는 수도 있고 여기서 날일자로 또 씌우는 수도 있습니다. 아, 여러 가지 수법이 있네요. 안재성 선수는 바로 젖혀갔습니다. 바로 젖힌다는 수는 흙이 젖혔을 때 2던 젖힌다는 의미인데요. 네. 실리를 확실히 챙기겠다는 의미입니다. 아, 그러면은 현재 지금 배석에서도 좀 사용 가능한 정석일까요? 네, 충분히 둘 수 있는 정석인데요. 여기서 2단 젖히고 끊고요. 네. 잡고 따내고 잡게 되면 백은 2점을 잡고 흙은 선수를 뽑아서 두게 되는데요. 네. 사실 이 모양은 이 자체로는 예전에 많이 두지 않는 수인데 인공지능 이후로 백이 실리를 차지하는 수가 좀 주목받게 됐습니다. 특히 이 배석에서 이 2선으로 낮게 깔렸기 때문에 백이 가장 많이 두어진 수순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배석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정석이고요. 사실 기본 정석으로 보면 많은 바둑 팬들이 인공지능이 나오고 나서는 이 정석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네, 가장 간명한 수법이기 때문에 손쉽게 두실 수 있습니다. 네. 복잡한 변화들이 많은 정석이 있는데 이 정석은 예전부터도 있었던 정석이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익숙해서 더 편할 것으로 느껴집니다. 네, 3-3이 쉽다고 하면 쉬운 변화로 이어질 수 있지만 어렵게 둔다면 또 어렵게 이어질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안재성 선수는 좌하 쪽, 좌상 쪽 3-3 정석들을 최대한 간명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흙도 2선으로 눌렸기 때문에 백이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흙은 여기서 선수를 뽑고 큰 자리를 두기 때문에 흙도 충분히 둘 수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 호각인 형태로 시작을 합니다.
이 양창현 선수와 안재성 선수가 꺾은 선수들을 보면 양창현 선수는 서수경 선수 그리고 4강전에서 조민수 선수를 꺾고 올라왔는데 이 조민수 선수와 양창현 선수가 양창현 선수 입장에서는 천적 관계라고 들었습니다. 아, 또 그렇게 되나요? 네. 저도 잘 몰랐는데 여기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조민수 선수도 이름난 아마 강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웠을 텐데 강력한 우승 후보를 꺾고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양창현 선수가 좀 사실 조민수 선수에게 한 판도 이겨본 적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이번에는 우승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생겼을 것 같아요. 네, 천적 관계를 꺾은 만큼 더욱더 자신감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렇게 중요한 시합에서 천적을 만나면 좀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떨립니다. 권주리 프로도 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천적관계라는 선수들과 많이 뒀는데 천적관계와 두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긴장이 되고 좀 더 준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양창현 선수는 조민수 선수를 꺾고 올라왔고요. 안재성 선수는 김동섭 선수 그리고 4강에서 전유진 선수를 꺾고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전유진 선수는 이창호배 여자 선수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입니다. 네. 자, 전유진 선수도 만만치 않은 아마 강자였는데 안재성 선수에게 덜미를 잡혔고요. 양창현 선수가 하변 쪽에 먼저 협공을 다가가면서 좌하 쪽 배까지 압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런 수법들이 많이 사용이 되나요? 네, 여기서 나를자를 두는 수도 있고요. 이렇게 두 칸으로 두는 수가 있는데요. 그럼 백도 여기서 씌우거나 손을 빼거나 아니면 여기 나를자로 두는 수법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나를자는 충분히 둘 수 있는 수인데요. 여기서 백이 중앙으로 씌우게 된다면 붙여 나가는 수가 통렬하기 때문에 흙이 나를자로 두는 수도 많이 두어집니다. 사실 이 수법도 인공지능 이후로 두어지는 수법인데요. 네. 그럼 어찌 보면 흙은 그 다음 수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나를자로 두어서 흙을 좀 더 튼튼하게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나를자로 좀 견고한 획마를 했고요. 그래도 안재성 선수는 중앙 쪽으로 씌워갑니다. 네, 이 안재성 선수도 여기서 손을 뺄 수 있었는데 중앙 쪽으로 씌워서 좀 더 타이트하게 두어가고 있습니다. 안재성 선수가 아무래도 중앙 쪽을 좀 더 중시를 했을까요? 네, 아무래도 좀 백돌이 좀 약하다고 생각해서 중앙 쪽을 튼튼하게 막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안재성 선수의 기풍이라고 하면 어떻다고 보시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모양이 굉장히 좋으신, 감각이 굉장히 좋은 바둑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인공지능 이후로 좀 많이 변했다고 들어서 네. 어떤 기풍인지 알 수 없겠습니다. 오늘 바둑 지금 초반만 보면 공격적이고 호방한 기풍의 선수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사실 씌우는 수도 그 모양이 좋은 수이기 때문에 예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직은 모르네요. 네. 자, 일단 씌워가고 흙도 모양을 갖추어 둡니다. 자, 좌쪽을 먼저 붙여갔는데요. 저 수는 일반적으로도 수습할 때 자주 두어지는 수죠? 네, 이 수는 흙이 빠지게 된다면 이 젖히는 수가 있어서요. 네. 맞고 호구 친다면 흙이 손을 빼게 된다면요. 이 젖히는 수가 통렬하기 때문에 흙도 권주리 프로가 이 해설이 처음이다 보니까 마우스가 그렇게 익숙하진 않아요. 네, 젖히고 이렇게 패를 내는 모양 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흙은 이 빠지는 수보다는 지금은 다른 수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빠지는 건 젖히는 수가 통렬하고요. 이 부분도 바둑 팬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수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모양에서는 언제든지 이 붙이는 수가 있는데요. 흙이 빠지게 된다면 이 젖히는 수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자, 저수는 꼭 외워둬야 하는 수법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여기 빠지게 된다면 이 손으로 눌리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흙도 찝어서 받게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일반적인가요? 여기서 사실 두 가지 선택을 빠지는 거와 찝는 수, 두 가지 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 찝어서 좀 더 백의 약점을 노리는 수법으로 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배석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요. 양창현 선수도 역시 찝어서 처리를 합니다. 여기서 사실 굉장히 많이 두는 수가 예전부터 있었던 수죠. 2단 젖히는 수인데요. 2단 젖히면 한 점을 잡고 단수 치고 따내는 수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이 수는 옛날에 많이 두어졌던 수였는데 최근에도 종종 이렇게 흙을 공격하기 위해서 백을 중앙 쪽을 튼튼하기 위해서 두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의 사석 작전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젖혀서 2단 젖혀서 둘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서 그냥 빠지는 수는 나가서요. 이게 이 변 쪽으로 뻗어나는 모양이 딱히 조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백도 이렇게 빠져서 두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느는 것보다는 안재성 선수는 호구를 선택했네요. 사실 여기서 가장 많이 두는 수가 호구 치는 수도 있거든요. 네. 사실 이 수는 인공지능 이후로 나온 수인데 크게 빠지게 된다면 백이 발 빠르게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있는 거에 비해서 좀 더 중앙 쪽으로 한 발 나갔기 때문에 두는 수인데 지금 안재성 선수는 인공지능이 가장 많은 수법으로 두었어요. 네. 근데 사실 이 수는 정말 좋은 수법이긴 한데 이 중앙 쪽에 들여받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약점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약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렇게 적절하진 않았네요. 이렇게 두고 이게 중앙 쪽을 지켜준다면 좀 튼튼하게 둘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손을 빼는 거는 바로 들여다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손을 빼진 않을 것 같고 계속 기 쪽을 두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나 젖혀놓습니다. 네, 젖히는 수도 언제나 기에 좋은 수법인데요. 맞고 이 호구 치게 된다면 이 기에 젖히는 맛과 이렇게 미는 수 둘 다 있기 때문에 백이 충분히 둘 수 있는 수법입니다. 네. 이게 맛보기로 결정이 되는데 좀 흙 입장에서는 호구 쳤을 때 어디를 받아야 될지 고민도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 실리를 둬야 할지 아니면 이 변 쪽에 돌을 좀 살려야 할지 좀 많이 어렵습니다. 네. 호구 치고 귀 쪽으로 지켰을 때 하변 쪽에 흙을 잘 타개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밀리는 수가 되면 이제 안에서 살기는 약간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중앙 쪽으로 나가야 하는데요. 네. 자, 양창현 선수는 귀 쪽으로 받아두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중앙 쪽으로 막고요. 네. 흙이 막으면 나중에 이 패를 버텨서 둘 수도 있어요. 백은 끝까지 추궁을 할 수도 있네요. 네, 패를 굴복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흙돌이 조금 당하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좀 쪼그라들어서 살게 됩니다. 네. 잡히지는 않지만 흙을 충분히 굴복시킬 수 있는 형태가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중앙에 초반에 쉬었던 수가 빛을 또 발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백은 이 흙을 직접적으로 잡으러 간다기보다는 이 약한 흙돌들을 이용해서 중앙을 두텁게 하는 수법이 더 좋겠네요. 네. 강하게 두어갔습니다. 네. 이 수는 흙의 실리를 없애면서 백에 좀 안형을 탐구하는 수인데요. 흙도 여기서는 이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준비가 되어 있던 수였죠? 네, 언제든지 중앙을 씌웠을 때 이 붙인 수는 항상 등장하는 수인데요. 백이 만약에 그냥 젖히게 된다면 이 빠져서요. 백이 치받으면 흙도 같이 빠져서 탄력 있게 중앙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탈출이 좀 쉬운 수법 중에 하나고, 그래서 백은 중앙 쪽으로 두었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이 궁돌을 추궁한 건 좀 아쉬웠습니다. 안재성 선수는 흙, 돌이 나가도 같이 공격을 하면서 바둑을 두겠다 이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붙여서 나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같이 중앙 쪽으로 나가는 형태가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젖히는 수는 아까 모양처럼 탄력 있게 되기 때문에 백도 그냥 빠지는 수가 보통입니다. 백이 여기서 좀 더 강력하게 두겠다고 젖히면요. 끊어서 젖히고 이렇게 나가고 해서 아직 조금 마우스가 사용하기가 좀 어렵죠? 네. 네. 굉장히 어렵네요. 네. 밀고 나가는 수법도 있고요. 사실 지금 배석에서는 이 모양보다는 안쪽으로 젖히고 들여다본 수가 좋아 보입니다. 네. 있게 된다면 끊고요. 이었을 때, 이었을 때 끊고요. 단수 치게 된다면 이땐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근데 이땐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백이 나가면 딱 끊는 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젖혔을 때 들여다보는 수가 좋아 보입니다. 네, 안쪽에서 백이 수가 안 되네요. 네. 이 들여다보는 게 절대 선수라 그러면 백은 안쪽에서 끊을 수는 없겠고요. 네, 안쪽에서 끊는 건 약간 무리수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느는 수를 처음에 얘기를 하셨던 거군요. 네. 아마 늘게 된다면 한 칸 띄어서 나가는 수가 일반적입니다. 네. 자, 붙이고 백이 늘었습니다. 안재성 선수도 끊는 게 안 된다라는 걸 다수읽기에 염두에 두고 있었고요. 튼튼하게 두어졌습니다. 네. 이 수는 백이 나중에 손을 뺐을 때 이 들여다는 분수를 노리는 수인 것 같은데요. 이 수 지금도 이 배석에서 충분히 흙이 둘 수 있는 수로 보여집니다. 좌하 쪽에 백의 약점을 신경 쓴 수였습니다. 이 두 선수가 아무래도 수읽기에는 일가견이 있는 선수들이라 그런지 이런 노림수 하나는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 노림수를 호시탐탐 노리는 수들을 두고 있습니다. 네. 좀 바둑 수순이 얼마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긴장감이 느껴져요. 네, 돌이 굉장히 붙어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자, 안재성 선수는 우하 쪽 달려나갔고 또 양창현 선수가 위쪽으로 붙여서 행마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는 빠지는 수를 두었는데요. 이 수로도 젖히고 네. 막을 때 단수 치고 이으면 있고요. 흙이 여기서 치받게 된다면 굿자로 막아서 튼튼하게 둘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안재성 선수는 좀 더 강력하게 두어갔습니다. 안쪽으로 늘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역시 흙의 집 모양을 좀 파괴하면서 두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우하 쪽의 흙들도 곤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가요? 네, 집 모양을 없애서 양쪽으로 공격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안재성 선수가 좀 감각적이고 행마가 좋은 선수로 알고 있는데 오늘 한 판만 보면 정말 공격적인 기풍의 선수 같아요. 네, 정말 공격적인 수를 굉장히 많이 두는데요. 네. 여기서 끊어갔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는 그냥 막아가고 이렇게 호구 치는 수가 일반적으로 보여지는데 강력하게 두어갔습니다. 여기서 백도 그냥 받아주면 약간 아쉽거든요. 네. 여기서는 기에 막는 수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에 맞게 된다면 흙이 중앙을 젖혀서 두면요. 네. 만약 그냥 있게 된다면 잡은 모양이 백이 굉장히 실리가 크면서 흙의 안형이 없어지는 모양입니다. 아, 이건 흙의 의도를 좀 거슬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흙도 그래서 여기 막았을 땐 좀 더 강력히 둬야 하는데요. 이 젖히고 넘어가는 수를 방비를 할 때 이 호구 쳤을 때 주는 수가 좀 더 강력해 보입니다. 네. 패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어려운데요. 네. 이게 따내게 된다면요. 네. 이 기의 팩감을 쓰고요. 아, 백도 한 번 더 받아주면 다음 팩감이 크기 때문에 해소를 하고 받아줄 수가 없네요. 네, 해소를 하고 이 두 점을 잡아서 이렇게 바꿔치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어려운 진행이어서 백도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네. 안재성 선수는 그냥 잡아주었는데 사실 실전대국자 입장에서는 막아가는 수읽기보다는 잡아가는 수읽기가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역시 이 패싸움의 이 바꿔치기의 이 형세도 알 수 없고 이게 이 바둑이 속기 바둑이다 보니까 초반에 어려운 모양을 만들고 싶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열의 아홉은 끊었을 때 잡아가는 변화를 좀 예상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흙이 좀 선수로 잘 막았기 때문에 흙이 좀 더 만족스러운 진행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흙의 작전대로 잘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확실히 이 한 점이 중복이기 때문에 흙이 기분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흙이 기분 좋은 진행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서 밀어갔는데요. 먼저 백이 흑돌들을 공격을 하러 갔는데 이제는 또 어떤 흐름으로 갈지 알 수 없어졌습니다. 자, 안재성 선수와 양창현 선수의 대국, 이 하변 쪽이 하이라이트처럼 보이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23회 이창호배 전국 아마바둑 선수권 대회 전국 시니어 여성부 결승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전주대학교 체육관에서 펼쳐졌습니다. 두 선수의 모습 보기만 해도 긴장감이 좀 느껴지는데요. 현재까지의 수순은 양창현 선수가 기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중앙을 밀어가게 되면서 좀 더 흙이 좀 좋은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또 들여다봤는데 굉장히 강력한 수입니다. 네. 이어지게 된다면 확실히 이득이라는 모양인데요. 이 모양 자체가 이어지게 된다면 이 중복이기 때문에 흙은 다른 수를 두고 싶어 할 것입니다. 백의 의도는 이어달라는 거네요. 네, 흙도 여기서 들여다보는 수로 반발을 하고 싶은데요. 반대편이요? 네, 반대편 여기 들여다보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이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 중앙을 두어서 좀 반발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들여다봤어요. 사실 이 들여다보는 수도 원래 충분히 두어질 수 있는 수인데 지금은 우하기가 확실히 살아있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악수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선 좀 악수라고 보는 거군요. 네, 또 있고 이 끊는 모양이 딱히 좋은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흙도 이수보다는 좀 중앙 쪽으로 두어서 좀 더 변화를 꾀하고 싶었는데요. 네. 자, 현재는 우하 쪽의 흙 모양이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게 아쉬웠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반대편으로 들여다봐서 그 백 두 점머리를 젖혀간다는 발상은
좀 정말 고수들의 발상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어려운 발상인데 네. 한번 보면 또 둘 수 있는 수로 보여지는데 근데 성동격서라는 그 수를 생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 바둑은 특히 속기 바둑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수, 일감인 수로 먼저 두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히려 지금 두어가는 수준들이 더 급소를 가격했다라고 느껴질 것 같거든요. 네, 끊어갔습니다. 여기 빈상각 모양이 딱히 이렇게 좋은 모양이 아니어서 흙보다는 백이 이 교환이 좀 더 기분이 좋은 모양인데요. 네. 지금 이제 우악에 있는 돌이 좀 약하기 때문에 백이 이 다음 수로 흙을 공격해 나간다면 흙도 수를 두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흙도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붙여갔어요. 붙여간 수의 의미는 흙 기에 이 안형을 없애서 중앙 쪽으로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 말하는 수인데요. 네. 여기서 흙도 이 중앙 쪽을 나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한 점을 잡는 수가 있겠는데요. 이 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렇게 버려야 되는 건가요? 이 수는 실전에서 쉽게 둘 수 있는 수는 아닌데 이걸 호구 치면은 이 우하기 중에서 흙에 그 살리는 맛을 남겨놓고요. 네. 끼우게 된다면 젖히고 건너붙이고 맞고요. 끼우고요. 때렸을 때, 따냈을 때 있고요. 네. 백도 이 한 점을 이어야 하는데요. 네. 있고 흙도 있고요. 백도 넘어가고 막으면요. 백이 이 중앙 쪽 젖히는 쪽이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중앙 쪽을 지켜야 하는데 여기서 흙이 이 X자로 둬서 패막과 한 집을 내고 사는 수를 맛보기를 두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패의 맛이 있기 때문에 흙도 여기서는 이 한 점을 먹게 된다면 여기서 좀 포인트를 올려야 하는데요. 실전에서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점을 잡기는 힘들고, 네. 그래서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좌측 들여다보면서 포인트를 올리는 것인데, 그랬다면 이 들여다보기 중앙을 먼저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그 좌하기 쪽을 두는 게 훨씬 좋은 수순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흙도 잡지 못하고 중앙 쪽으로 나갑니다. 사실 실전에서 보면 중앙 쪽으로 나가는 수밖에 안 보입니다. 네. 흙 입장에서는 이 흙이 잘 살아 나온다면 집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형세라고 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좌하 쪽으로 들여다볼 때 백도 손 빼고 우하 쪽 잡으러 가면 어떻게 될까? 초읽기 상황에선 매우 떨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바꿔치기가 일어났을 때 어떤 쪽이 더 좋은지 판단하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살려나가는 수를 선택하여 나갔습니다. 네. 사실 일반적인 선택인 것 같고요. 네. 여기서의 싸움이 또 궁금해집니다. 흙도 이제 밀어가면서 백의 안형을 없애면서 탈출을 하려고 합니다. 양창현 선수도 그냥 수비만 하지 않고 나중에 역습을 노려가면서 행마를 하네요. 네, 백의 약점을 노리면서 탈출을 해가는 모양입니다. 네. 자, 이제 백도 나오면서 점점 포위망을 만들어 가고요. 역시 중앙 한 칸밖에 안 보이죠? 당연해 보이거든요. 네, 당연해 보입니다. 네. 좀 더 강력하게 두어갔어요. 양창현 선수가 여기서 여러 가지 수법을 선택을 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이 젖히거나 이 찝는 수가 좋아 보입니다. 이게 빠지게 된다면 이 키우는 수를 노리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선 이 키우는 수가 약간 기분이 나쁜 모양입니다. 흙이 끊게 된다면 찝어서요.
찝어서요. 있고 넘어가면 있고 이렇게 있게 된다면 중앙 쪽을 선수를 끊긴 모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흙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느는 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이렇게 젖혀서 두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아, 젖혀서 두는 게 좋아 보였는데. 나갔어요. 네. 끼우는 수를 생각 못 하신 것 같아요. 방금 참고도대로라면 좀 흙이 위험해 보이는데요. 흙이 확실히 그 귀 쪽에 안형이 없기 때문에 위험해 보입니다. 네. 끊어갔어요. 역시 붙이는 수는 빠졌을 때 끼우겠다는 의미입니다. 안재성 선수도 정확하게 보고 있었네요. 네,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 흙이 이제 무화기 모양을 살아야 하는데요. 역시 끊으면 바로 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바로 무화기 쪽에서 안형을 추구합니다. 근데 흙이 살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뭐 궁도만 보면 두 집을 낼 수 있는 궁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바깥쪽과 좀 연결을 해서 살아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 위기를 양창현 선수 어떻게 타개해 나갈까요? 일단 최대한 활용을 합니다. 안형이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둘까요? 있고요. 백도 이어주는 게 보통인데요. 흙이 여기서 이 끊는 수보다는 한 집을 내기 위해서 이 꼬부려서 두는 수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백이 추궁을 한다면? 네, 추궁을 하면 여기까지 끊고요. 나가면 나갈 때 끊고 나가고요. 찝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백이 바깥쪽을 살려야 하거든요. 네. 살리게 된다면 이쪽 젖히는 수가 지금 가능해 보입니다. 이 젖히는 수는 지금 당장은 백이 끊게 된다면 이렇게 넘어가서요. 끊을 수가 없네요, 흑백이. 네, 이 두 점을 주고요. 네. 백이 잡고 빠져서 이 백도를 잡으면서 흙이 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흙이 또 이제 당장 여기를 두지 않고 이게 중앙 쪽을 좀 두다가 더도 충분히 둘 수 있는 그림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백도 이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중앙 쪽을 지키는 수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었을 때 이었어요. 흙이 빈 삼각으로 이어서 집을 내는 게 포인트네요. 네, 여기서도 이렇게 백도 있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 한 점을 단수 치는 수가 선수가 되지 않아요. 밀게 된다면 여기가 옥집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데 네. 이 수도 먼저 이걸 단수 쳐도 단수 치고 이렇게 단수를 쳐서 옥집을 만들게 된다면 이 폐 모양과 이 집 모양이 폐 모양과 백이 하변 쪽에서 사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흙도 이 단수를 치는 것보다는 다른 수를 두어야 하는데요. 두고 있고요. 여기서 먼저 젖히고 끊을 때 막아서요. 백이 중앙 쪽 한 집을 없앤다면 이 굿자 두는 수를 두어서 폐맛을 남겨놓는 수가 가장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이 외에는 사실 사는 수가 잘 보이지 않는데 한번 실전을 보겠습니다. 네. 자, 끊어서 양창현 선수도 최대한 약점을 노려가 보는데요. 여기서는 백이 나가는 수가 아니라 찝어서
추궁을 했어야 했는데요. 네. 그랬다면 흙이 중앙에 한 집을 낼 수 없어서 이 추궁 모양으로 보여집니다. 실수로 보여집니다. 양창현 선수가 순간에 실수를 했는데 안재성 선수가 캐치를 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아쉬울 것 같은데요. 먼저 찝었더라면 흙 모양이 안형이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죽은 모양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은 저 교환이 된 만큼 흙이 충분히 살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네. 되면 흙이 큰 위기를 넘겼네요. 네,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먼저 끊겨지는 모양이 되면서 이 중앙 쪽이 이 빈상갑을 흙에 오게 되면서 이게 그냥 살 수 있는 모양이 되었는데요. 네. 안재성 선수 입장에선 굉장히 아쉬운 수였습니다. 그렇네요. 우하 쪽에 흙 대마들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창호배는 또 이름에 걸맞는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벤트일지 대국 현장에서 만나보시죠. 네, 바로 이창호 국수 사인회입니다. 정말 이 대회를 찾는 많은 바둑 팬들이 가장 기다렸을 이벤트 같아요. 네, 역시 1년에 한 번만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기대를 하면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네, 매년 이렇게 사인회가 진행이 되나요? 네, 역시 매년 사인회를 진행하는데요. 사인회를 진행하지 않아도 이창호 선수께 사인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네, 오는 것만으로도 바둑 팬들이 몰릴 것 같아서 이렇게 또 부스가 진행이 되어야 이창호 국수를 찾는 많은 바둑 팬들의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창호 국수께서도 이렇게 팬 사인회가 있으면 또 즐기기 편할 것 같고요. 네, 이창호 국수님도 사인을 할 때 역시 이렇게 자리가 있어야 훨씬 편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군요. 저도 가서 받고 싶은데요. 저는 매년 가서 받았습니다. 깨알 자랑을 네, 이렇게. 제 이창호 국수님의 굉장히 팬이기 때문에 매일 같이 줄을 서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내년에는 못 가셨던 분들은 한번 꼭 찾아갈 것 같아요. 네, 이창호 국수님의 사인을 받는 것만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인 받는 것을 위해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자, 내년에 더 많은 바둑 팬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국면으로 봤을 때 우하 쪽에 흙 대마는 깔끔하게 살았습니다. 네, 이거 채소 패가 나거나 아니면 백이 잘 졌다면 잡을 수 있는 모양이었는데 살게 되면서 흙도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백 입장에서 이 잡을 수 있던 돌을 한순간의 실수로 놓쳤다는 건 정말 큰 전의를 상실했을 것 같아요. 네, 역시 초반에 끝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바둑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네.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자아기 쪽에 한 칸을 두어서 지켰는데요. 그래도 바둑이 매우 길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뼈 아팠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꿋꿋이 수순을 이어가는 안재성 선수인데요. 흙도 이제 한시름 놓았기 때문에 이제 실리를 챙겨야 하는데요. 네, 역시 양 날일자로 실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네. 백도 두기가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이러면 개가바둑까지 갈 수도 있겠어요. 네, 바둑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네. 깨집는 수 역시 이 중앙 쪽을 좀 더 중시하겠다는 수인데 한번 안재성 선수의 의도는 이 흙 두 점이 끊겼기 때문에 중앙 쪽을 좀 더 두텁게 두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역시 또 공격을 통해서 국면을 풀어가겠다 이런 의미겠네요. 네. 자, 먼저 어깨를 짚어가면서 중앙에 흙 두 점도 노려보고 있습니다. 흙이 그 구자를 두어서 백에게 안형 선수 교환을 한 후에 상변을 두겠다는 의미인데요. 이 수는 백이 붙이는 수가 기분을 나빠서 둔 수익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흙 입장에서는 이 구자 준수가 아니라 빳빳이 두는 수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데요. 붙이는 수가 굉장히 백에 붙이는 수가 강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선수를 했고요. 이런 자리는 정말 기민하네요. 또 양창현 선수에게 어렸을 적
바둑을 배웠던 건주리 선수잖아요. 또 이렇게 결승전을 지켜보니까 좀 어떠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사부님의 대국을 이렇게 보니 이렇게 해설하게 돼서 굉장히 좀 뜻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네. 기 쪽을 추궁해 갑니다. 네, 안재성 선수가 좀 실리에 민감한 수들을 두어가고 있는데요. 역시 기를 다 지어주기에는 좀 집이 큽니다. 네. 바로 추궁해 나가죠. 양날일자에서 이렇게 붙이고 붙이는 수를 굉장히 많이 두어지는데 저 수의 의미는 안에서 살지 못하더라도 중앙 쪽을 좀 활용을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양창현 선수도 이 기 한 점을 잡아서 조금 뚫리는 모양이지만 나도 같이 뚫을 수 있기 때문에 들 수 있다 라는 의미로 두어졌는데요. 백도 흙집을 깰 수 있지만 흙이 중앙 쪽으로 돌파를 해서 흙도 충분히 두어줄 수 있는 모양인데요. 네. 이거는 서로 둘 수 있는 형태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서 이 뚫는 자세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여기. 자, 뚫어갔고요. 이 양창현 선수가 예전에 건주리 프로를 가르쳤을 때도 이렇게 수비적인 수익기가 강한 선수였었나요? 네. 수익기는 강하신데 그 공격적인 바둑을 두시지 않지만 이렇게 싸움을 붙어오면 물러섬이 없는 보통 바둑을 두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이런 대국에서 양창현 선수의 수익기를 좀 엿볼 수 있었던 한 판이었던 것 같고요. 자, 이제 상변 쪽에서는 흙이 뚫어갑니다. 백도 흙집을 뚫었지만 흙도 뚫고 중앙 쪽으로 나오게 되면서 흙 두 점이 살아가게 되고 상변에 있는 백 두 점은 좀 이제 약간 힘이 없는 돌이게 됐기 때문에 흙이 충분히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백이 어깨 짚어가면서 흙 두 점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백 두 점이 더 약해졌네요. 네, 맞습니다. 흙집을 깼는데 이 중앙 쪽에 두 텀을 흙이 가져갔기 때문에 흙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흙이 좀 더 강력하게 두려면 여기 찝는 수가 보이는데요. 단수치고 네. 이렇게 있게 된다면 중앙 쪽을 날일자 두어서요. 좀 더 중앙 쪽을 강력하게 두는 수법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냥 한 칸을 띄워도 흙은 만족할 수 있는 모양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아, 그래도 그래서 손을 그냥. 뺐습니다. 손을 뺀다는 의미는 중앙 쪽을 두어도 백이 먼저 두는 수에 따라서 응수를 달리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지는데요. 간명하게 한 칸을 띄웠습니다. 어쨌든 양창현 선수도 이 중앙 쪽의 두터움을 중시를 하고 있네요. 흙이 근데 아까에 비교했을 때 중앙이 굉장히 두터워졌어요. 네. 위기를 한번 넘기고 나서 운영을 좀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자상기 쪽도 선수를 하고요. 언제든지 선수인 자리입니다. 네. 저렇게 입구자 붙여서 대응하는 것도 좀 기본 수법 중에 하나죠. 네, 역시 최대한 득을 보는 수법입니다. 네. 다음에 호구 치는 수가 강력하기 때문에 백도 최대한 타이트하게 두는 수인데요. 자, 백이 먼저 끝내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급소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백이 약하기 때문에 살겠다는 의미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 집도 만들 수 있는 수법이고요. 양창현 선수가 이어두었는데요. 안재성 선수와 양창현 선수의 대국도 꽤 속기전으로 진행돼서 이쯤 되면 초읽기에 두 선수 모두 몰렸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이 정도 진행되었으면은 초읽기에 충분히 몰려있는
대국이라 볼 수 있는데요. 네. 네, 여기서 안재성 선수가 던졌네요. 돌을 걷었다고 합니다. 역시 우하기에서 잡을 수 있는 돌을 살려주게 되면서 역시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양곤마가 또 몰리게 되면서 두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던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중앙 쪽, 우하기 쪽의 실수가 굉장히 좀 뼈 아픕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흑불개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두 선수가 국후에 복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복귀하면서 안재성 선수도 실수가 좀 더 뼈아팠을 것 같아요. 네,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네. 그래도 웃으면서 복귀했다고 하는데요. 왜 여기서 착각을 해서? 역시 착각을 했다는 네. 얘기를 하시네요. 이렇게, 그렇네요. 이거 찌틀찌틀. 자, 우승 양창현 원장님. 이렇게 우승하니까 사실은 얼떨떨하고 지금까지 23회였는데 전주에서 전라북도에서 우승한 선수가 한 명도 없었는데 제가 그 코를 뚫어서 너무 힘을 줬습니다. 오늘은 뭘 해도 되는 날 같아요. 바로 이제 시상식 끝나고 복권 사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 네, 이렇게 해서 전국 시니어 여성부에서는 양창현 선수가 우승을 거머쥐었는데요. 양창현 선수 마지막 인터뷰에서도 얘기해줬듯이 뭘 해도 되는 날 같았어요. 네, 뭘 해도 되는 날이었습니다. 4강에서 조민선 선수에게 승리한 것부터 기분이 좋았을 텐데 이게 우승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전주 출신인 권주리 프로와 함께해서 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해설도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좀 어떠셨나요? 네, 해설도 처음인데 제가 어렸을 때 참가했던 이창호배의 해설을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러웠고요. 또 이은민 캐스터님이 잘 보조해 주셔서 잘할 수 있었습니다. 네, 권주리 프로도 많은 바둑 팬들의 응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내년 이창호배도 많은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권주리 프로, 저는 캐스터 이은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